네, 그래서 간단한 이름 소개 조금 해드렸고요. 현업 업무도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희 팀은 이제 매주 위클리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챗GPT 나오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요즘에 이제 너무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논문 리스트업 해놓고 이제 매주 모델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발표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페이퍼 나온다? 그럼 슬랙방에 딱 누가 올립니다. 저도 올리고 그럼 이제 저 리스트에 들어가고 이제 발표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세미나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모델링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제 레이블링해서 전처리하고 학습, 튜닝, 평가, 개선 쭉 하다가 이제 배포, 모니터링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이게 모델 아키텍처를 탐구하는 게 최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현업에 오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또 그 파고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잘 정제된 어떤 토이 데이터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깔끔한 그런 건데 현업은 그런 레이블이 없죠. 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문서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측정해야 된다. 그런 거 했을 때 문서 퀄리티에 대한 태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꾀를 써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뭐 네이버 검색에서 블로그 랭킹 1등에 나온 문서를 포지티브, 뭐 안 나오는 거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꾀를 써가지고 수도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저기 안 보이시겠지만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영화 리뷰예요. 그래서 별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뭐 고전적인 예제지만 뭐 감성 분류 분석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점부터 5점이니까 중간에 3.5로 할까? 이러면 이제 성능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뭐 저희가 너무 스케일이 작으니까 1점부터 10점이라고 하면은 실제 저희가 리뷰를 줄 때 한 6점 줘도 많이 안 준 거잖아요. 실제는 한 10점 이상 줘야 이거 정말 괜찮다. 9점 이상 줘야 괜찮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자르는 거죠. 7.5 이하는 네거티브로 하자. 이런 식으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레이블링 해야 될 때가 많고 약간 제 기준에서는 이게 ML 엔지니어의 좀 역량이다. 이 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끌어와가지고 수도 레이블링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만드는 이게 ML 엔지니어의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역량이고 모델링 센스인데 뭐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저희 팀에서는 LLM 쪽에서는 사실 이미 검증이 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팔로우하는 게 쇼티스트 패스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처리도 쭉 진행하고요. 뭐 디두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뭐 데이터 뭐 다큐멘트를 해싱으로 바꿔서 비교해서 처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팀 내에서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모델링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뭐 성능을 빨리 이렇게 높이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일을 했는데 막 이렇게 넣어보고 했는데 실제 저희 그 업무에서는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라인을 좀 설정해야 되고 진짜 학교에서 배우듯이 실험하듯이 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통제 변인이랑 이게 알아야 이 뭐가 바뀌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재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 혼자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재현 가능해야 되겠고 원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 개발하고 이제 어떤 변수들로 이거를 성능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이제 가장 뭐 효과적인 작업들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죠. 뭐 다큐먼트에 믹싱 레이스 이렇게 바꿨더니 조금 좋아지더라. 토크나이저 좀 바꿨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약간 느릴 수 있지만 최적의 그런 리프로듀싱 가능한 방법론으로 실험을 한다. 약간 이런 게 좀 저희 업무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 상사분들께 보고를 하는데 이제 약간은 저희 그 ML 엔지니어의 어떤 숙명이 뭐냐면 약간 논문 디펜스 하듯이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지니? 아니면 뭐 이거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이거 블랙박스라서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위해서 뭐 MLOps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돌린 실험에 몇 번 잡이 이렇게 몇 점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뭐 클릭이 몇 번 됐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지표가 괜찮구나 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또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모델 학습했는데 프리시전이랑 리콜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A 모델 이 정도 나왔고 뭐 2B 모델은 프리시전 리콜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업무에 따라서는 리콜은 좀 적어도 프리시전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네가 뭐 딴 데 적용을 많이 못해도 프리시전 굉장히 높아야 돼. 이런 또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리콜이 높은 분류기보다는 프리시전이 굉장히 높은 분류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또 평가 지표 같은 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SKT에는 GPU 클러스터 타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돈이 적지 않아요. 네, 돈이 네, 좀 있어요. 네, 많은 편이어서 네, 이 모델이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모델이 계속 커지지만 GPU 자체는 이 초록색 그래프처럼 용량이 잘 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 여러 대를 묶어야 되고 그 여러 대를 컴퓨터 하나 넣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컴퓨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컴퓨팅 할 수 있게 클러스터가 필요한 거고요. 네, 저희 그 타이탄에서는 이제 어제인가?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그 슈퍼컴퓨터 탑 500이라는 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이랑 기상청 다음으로 네 번째거든요. 근데 기상청이 컴퓨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이랑 기상청 다음으로 굉장히 어떤 컴퓨팅 파워가 좋은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N사도 좋은 편인데 네, 저희도 네, 클러스가 굉장히 빵빵하다. 약간 이렇게 네, 어필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분산학습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학교 때 배우진 않았어요. 네, 이제 그 일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네, 또 이쪽 업계는 굉장히 자료가 오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이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뭐 데이터 패러럴리즘, 뭐 파이프 패러럴리즘, 뭐 텐서 패러럴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시키기 위한 최적의 그런 방법론이 뭘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델이 GPU 하나에 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GPU별로 모델 다 똑같이 복사해 놓고 데이터만 따르게 이렇게 스캐터 해가지고 쭉 뿌려가지고 결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모델 뿌리고 이러는 뭐 데이터 패러럴리즘만 적용해도 되고요. 뭐 텐서 뭐 보통 파이토치나 이런 데서 저희가 로컬에서 돌릴 때 하는 게 다 GPU 두세 상 있으면 DP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모델이 커져서 모델이 GPU 하나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모델을 뭐 레이어별로 쪼개서 인터 패러럴리즘 해가지고 인터 레이어 해가지고 네, 뭐 파이프라인 패러럴리즘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트라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트릭스를 곱하잖아요. 갖고 뭐 n by n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컬럼으로 쪼개고 로우로 쪼개고 어떻게 하면은 쪼갰다 합쳐도 결과가 똑같게 되는 연산들이 있어요. 왜냐면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그 쪼개도 결과가 똑같은 행렬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보통의 어떤 뉴럴넷들이 다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갠 행렬들을 다 각각의 다른 GPU에 넣어가지고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텐서 패러럴리즘 같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메가트론 시리즈에서는 TP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데 또 저희가 많이 쓰는 뭐 허깅 페이스나 이런 데서는 뭐 쓰이긴 쓰이지만 약간 또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엔비디아랑 허깅 페이스랑 약간 힘겨루기 조금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나 뭐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이나 뭐 FP16 이런 다양한 그런 학습 방법론들이 계속 이제 현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다양한 또 모델 아키텍처들 검토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수많은 네, 그런 학자분들이 공개한 그런 좋은 아키텍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맨 처음 트랜스포머가 발표됐을 때는 그 입력이 들어가기 전에 레이어 그 중간적 결과들을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그 값들을 이제 약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뭐 학습이 더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넣었는데
이제 GPT-3부터는 이거를 앞쪽으로 뺐어요. 그냥 미리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넣어주면 더 잘 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런 레시피들이 좀 포용되는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고요. 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이나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것들도 뭐 팜이나 이런 데서 썼던 것들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입력에 몇 번째 토큰이냐 이런 정보를 주는 그런 포지셔널 임베딩들도 있는데 뭐 로터리나 뭐 알리바이 임베딩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서 실제 뭐 그 저희가 쓰는 프레임워크에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구현체 갖고 와서 이렇게 구현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어텐션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더 병렬화 가능한 어텐션 테크닉들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검토하면서 모델링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토크나이저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죠. 이제 GPT 뭐 이런 뭐 페이스북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쪽 업계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OpenAI의 챗GPT나 이런 것들이랑 저희 한국어 이런 토큰 수를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영어권 문서를 학습했기 때문에 한국어 토커나이제이션이 잘 안 되겠죠. 이제 뭐 비용이나 뭐 인퍼런스 속도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어 LLM이 조금 이제 경쟁력 있다. 뭐 그렇게 그런 요소를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 토커나이저 같은 것들도 이제 개발합니다. 네, 뭐 산업경영공학 관련해서 여기 썼는데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토커나이제이션 할 때 그 한국어 인코딩 어떤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뭐 NFC, 뭐 NFKC 이런 거 이제 학부 때 안 배우지만 네, 공부하면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간단한 거 버트나 티팝 이런 거 학습해서 뭐 사내 배포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실험 평가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모델이 커지면서 다양한 또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평가 방법을 계속 이제 학습과 동시에 저희 팀에서는 구축을 하고 있고요. 글루라는 벤치마크가 유명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글루를 타겟팅한 클루가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글루 위에 슈퍼글루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SKT에서 슈퍼글루를 타겟팅한 코베스라는 또 데이터셋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이것도 이제 LLM 평가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나 이런 것들 LLM 평가하는 되게 전통적인 지표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매스매티컬 리즈닝, 뭐 MMLU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퓨샷, 제로샷 이런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빙 쪽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패스트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거의 이제 네, 표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사실 파이썬이 좀 느린 언어로 유명한데 이 패스트 트랜스포머는 이제 뭐 쿠다나 뭐 C++ 레벨에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2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이제 빠르고요. 현업에서도 체크해 보면 저 정도 네,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서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분명 하드웨어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만든다. 물론 이제 실제 돌려보면 자잘한 버그들이 있지만 네, 괜찮은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로 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그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 하나 갖고 왔고요. 네, 뭐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뭐 길게 뭐 설명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많이 하는데 뭐 틀린 것도 있죠. 뭐 단과대학 개수 이런 거 틀리는데 몇 가지 그냥 쭉 뭐 설명하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튜닝 안 한 겁니다. 그냥 아까는 뭐 인스트럭션 튜닝을 조금 이제 한 거고 이거는 그냥 튜닝 아예 안 한 건데도 이제 뭐 그 프롬프트에 뭐 대화하듯이 어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해주고 어떤 이 대화하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넣어주면 대화 튜닝 안 했는데도 대화가 잘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LLM이 뭐 이런 대화도 잘 되고 번역도 잘 되고 LLM이 되게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튜닝 하나도 안 된 건데도 잘 된다. 이렇게 좀 공유 드리고 싶고요.